차바이오텍과 메디포스트 같은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들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첨단 재생의료 산업 활성화에 나선 영향입니다. 성장이 더딘 코스닥 시장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읍니다. 네,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의 이 줄기세포 치료 규제 완화 정책,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그리고 네이처셀, 강스텐바이오텍, 파미세 등 이렇게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지난 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나온 소식 때문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줄기세포 치료 범위를 넓히고 올해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랑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지만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고 시기를 맞출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계에서 바라보는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요. 치료 범위 확대입니다. 국내에서 지금 줄기세포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력만 따지면 글로벌 상위권이기도 하고요. 따져보면 GMP 인증 생산 시설이라거나 고정 및 세포 배양 기술, 체계적인 세포 운행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추고 있고요. 앞서 언급한 기업들의 치료제 개발도 활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상위권인데, 근데 이제 정작 치료는 일본에 가서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특정 경우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중대 희귀 난치 질환과 임상 연구 사용에만 가능합니다. 단 자신에게서 유래한 줄기세포는요, 최소 조작한 범위란 조건 하에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자신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지 않고 소량 주사하는 것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배양한 것처럼 세포의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덜할 수 있다.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은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인 경우에서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환, 병원, 그리고 배양 제한이 국내보다 조금 덜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이 아니더라도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대량으로 맞는 게 가능하고요. 의료기관이라면 정부에게 치료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판단 하에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비교적 자유롭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환자들이 일본의 타깃으로 줄기세포 의료 관광을 떠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도 있지만 관절염이라거나 탈모, 피부 미용 환자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환자들이 바라는 것 역시 우리나라도 관절염이나 탈모 같은 다양한 질환 혹은 미용 측면에서도 배양되지 않은 줄기세포, 그러니까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를 받는 겁니다. 미용에도 줄기세포가 쓰인다는 건 단순히 뭐 바이오 의료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좀 돈이 될 만한 변화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요, 급증한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옵니다. 글로벌 기준으로 현재 27조 원 수준인데요. 네. 2034년에는 70조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산업도 함께 확대된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이제 언급을 해주셨지만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네이처셀 등이 대표적인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현재 분당 차병원과 협력해서 고형암, 난소 노화 치료제, 그리고 종양 침륜 림프구 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중에 연내 미국 FDA에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의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승인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병행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국내 품목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미국 시장 진출로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FDA 가속 승인을 목표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 임상 3상 개시가 목표입니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는 등 시장 기대감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이번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위험이 크지 않은 관련 임상에도 이제 고위험 수준의 전임상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법이 새롭게 시행된 이후에는 임상 연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십수년간 과거에 진행된 임상 자료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이 많았습니다. 결국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재생의료 확대를 위해서 유연한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제대로 된 시설이나 관리 여건을 갖추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술하는 곳들이 생겨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합리화와 함께 일본이나 미국 등 우리보다 먼저 규제를 완화한 국가의 부작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맞춰가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규제 완화 수혜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김수진 기자였습니다.